나오실 우리 이제 서비스 포피스 대표님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포피스 재단은 평화를 위한 봉사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기반으로 사회 이슈, 지구촌 이슈를 해결해 오는 국제 비영리 기관 단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집도 져주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장성용 대표님은 봉사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통일을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빨리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같이 이 단체하고 북한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숨어서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통일을 같이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려운 가족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가정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서비스 포피스에서 우리 이산가족 어르신들 가정에 보일러라든지 도배라든지 장판해서 한 3가정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해서 우리 3세들하고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 어려워서 못 살아서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 보면 집이 오래된 집은 누수가 돼가지고 막 곰팡이도 장마 끝나면 이제 곰팡이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이런 거를 이북오도청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생활이 좀 이렇게 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주위에서도 혹시 이렇게 어렵고 또 오래된 집이어서 우리 샤시가 비바람이 해갖고 막 곰팡이 쓸고 화장실도 그러고 막 농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거나 주위에 또 친구분들 또 어르신들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또 올해도 한번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또 몇 가정이라도 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장성용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주제는 통일의 시작과 봉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봉사단체로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젊을 때는 대부분 시간을 통일운동에 보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1994년도에 중국에서 남북 청년들이 만날 때 94년도는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북경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저희들 청년 대학생들 한 30명하고 북한 청년들이 50여 명이 정부의 인정을 받아가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5일 동안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고민하는지 간략하게 말해서 철도가 없다는 것을 남한에는 철도가 없다는 것을 아마 거의 90% 이상 믿고 있었습니다.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때 만남 이후에 김일성 주석이 바로 사망했지만은 그 시점에 통일의 결정적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90년 중반에 그 시점 90년 중반에 북한에 상당히 기근이 일어나고 해서 2000년 출발하기 전에 남과 북이 통일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있고요. 또다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특히 여기 우리 1천만 이산가족에 계신 모든 분들은 늘 마음속에 가까이 있고요. 언제나 가장 뜨거운 따뜻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북에 자주 갔는데요. 평양에도 여러 번, 금강산에는 거의 자주 가서 그들과 협상도 하고 또 양쪽 정부가 모르는 일도 하고 또 많은 재밌는 토끼도 잡아먹고 금강산에서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때로는 중요할 때 결단력이 아주 빠른 분들이 대부분 북측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 오게 되면 제가 4년 전에 우리 장만순 회장님 만나서 한 4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또 통일운동도 하면서 정말로
이곳에서 이렇게 늘 통일을 염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통일과 연관된 일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통일의 시작과 봉사의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통일의 시작이 언제일까?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 통일되고 난 뒤에 역사를 정리할 때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화의 시점이 무엇이었을까 정리할 때 뭐 남북 고위급 회담인 7.14 남북 공동성명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에서 정상회담도 있죠. 또 뭐 트럼프를 비롯한 삼국의 대통령이 만났던 사건도 있고 또 85년도쯤에 우리 이산 가족들 민간 차원에서 만남도 있었고요. 많은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통일의 시작점인가 아니면은 과정에 있었던가 아니면 통일의 종착지에서 정말 결정적인 일을 하시고 헌신하셨을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가 가장 관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뭐 정말 38선만 열리면 언제든지 오늘 마음 먹고 차 몰고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내 의사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시점의 남북 그것이 아마 가장 그때가 통일의 시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늘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또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관계가 좋아졌다 한간 냉각기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주민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그 한때를 저는 정말 통일의 결정적인 출발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원봉사운동은 그런 것을 앞당기고 출발하는데 아마 좋은 그런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북의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참석하는 봉사자들이 어떻게 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봉사자들은 스스로 자비 부담을 해서 갔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여러 명이 각 단체들 또 학교들이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또 그들의 의사를 얼마만큼 더 반영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아주 딱딱하고 단순 전달해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무엇일까?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의 어떤 태도나 자세, 관계자들의 마음이 동하게 되면은 북도 산에 따라 얼마든지 환경을 열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배운 것이고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처음 갔을 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체로 20-30명이 가서 또 특별한 교육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느끼고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평가할 때 그들한테 이야기할 텐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남북관계나 통일의 중요성도 알고 또 우리가 두 나라가 살고 있다는 것도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기회는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기회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통일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단계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야만이 실질적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간에 정치적으로 큰 많은 문제점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또는 우리는 이 점도 고민을 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자원봉사라는 말은 많이 들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볼런티어라는 말 알죠? 봉사자라는 말인데, 볼런티어는 뭐 세계적으로 그 용어는 모두가 다 쓰고 있습니다. 봉사자라는 용어는. 그래서 많이 듣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봉사활동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단체들인지 잘 모를 겁니다. 어쨌든
한국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 그래서 민간단체 한 150군데가 모여 있는 협의체도 있고요. 전국에 한 350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움직이는 지자체마다 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과 또 봉사자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국가적인 활동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국가도 정부도 손쓸 수 없는 곳에는 늘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구촌 다양한 문제라고 했는데 지구촌은 어쨌든 만남이나 소통이 옛날에 우리가 촌이 있죠. 마을처럼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SDGs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이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엔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30년까지 유엔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구촌의 이 문제를 15년 동안 어떻게 얼마만큼 해결할 것인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MDG라 그래서 글로벌 새천년 개발 계획이죠. MDG를 15년 동안 끝냈는데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SDG까지 출발하고 아마 반기문 총장님이 그만두셨는데 어쨌든 이런 많은 지금 17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빈곤, 기아, 건강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협력 문제, 지구촌 문제, 이 문제는 유엔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 간의 목표가 다 있고요. 나라별로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세계가 또 유엔이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번 달이죠.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순식간에 저렇게 65명이 사망하고요. 저기도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명이에요. 예? 아침에 마이틴 뉴스에 의하면 네. 100명이 사망했다. 예, 그 정도 더 나중에 출발하자마자 바로 65명이 사망하고요. 또 사망자 늘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대지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는 저희들 단체에서는 여기 텐트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번에 협의회 쪽에서는 몇천 개의 텐트를 보내서 지원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전쟁터이니까 800만 명이 국경을 떠나서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불안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자원봉사들 중에 총을 들고 들어간 국제적으로 들어간 봉사자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많죠. 많은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태원에서 사고 같은 거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는 사고가 곳곳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모든 것이 국가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스스로 또 헌신하다시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 시간을 내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원봉사활동은 국제적으로 제가 아까 볼런티어이신가 물어봤지만은 국제적으로는 공식적으로 3가지 기준만 있으면 자원봉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대가 없이 스스로 남을 돕는 거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제성을 띠는 것은 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에 기반해야 되고 어떤 요구나 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운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라든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 관점에서 한반도나 우리 통일의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세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SDG 관점에서요. 근데 70년 우리 분단 동안에 유엔의 SDG 관점에 봤을 때 과연 남과 북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남북의 문제 안에서 바라보지만 한국을 떠나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그런 또 전문가들은 그런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볼 겁니다.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은 세계 유일의 한반도가 분단된 한반도죠. 또 문화적으로 단절돼 있고 아주 민족 내 이질성이 큽니다. 정치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요. 핵무기의 위협이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통일되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한반도를 바라보는 내용들은 아주 크게 큰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여기 계신 우리 이산가족분들도 있지만은 과연 어떤 문제를 남북에 있는 우리 8천만 우리 개개인 우리 한민족들은 이 기간 동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정말 분단되지 않았으면은 갖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70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이산가족은 뭐 여기 계신 분 너무나 잘 알고 탈북민들도 자주 만나지만은 그런 인권의 유린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지할 길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도 없습니다. 또한 영토 분단, 정치 권력의 분단, 한민족의 사회 정체성 분단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마음이 공고화된다고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마음이 차갑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후계 세대들은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않고 왕래가 없는 후계 세대들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만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또 남한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뭐 지극히 잘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또 핵무기 또 2002년도부터는 북한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 거의 탈북자들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압록강 그 국정지대에는 지금 383처럼 한 1km 정도 철조망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탈북이라는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 건너기도 어렵고 압록강 건너기도 어렵고요. 건넜다 하더라도 중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작년 10명, 뭐 4, 5명 중국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인원을 빼보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만큼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은 한반도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 민족 개인의 삶 속에서는 또 우리 이산가족들 많은 정말 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아주 짧게 뭐 그냥 다 보시면 이해하시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 그동안 70년도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14년 동안 지금 남북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많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고 또 분위기는 들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보면 아주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 변화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졌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정말 통일기금을 산더미처럼 모아놨다든지, 그렇죠? 매년 몇 명은 교류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든지 뭐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공들였던 개성공단이든지 금강산 남북교류센터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지속적인 성과, 물론 상담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객관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념 체제는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합니다. 더구나 남남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단체들이 갖다 주고 또 어떻게 쓰여진지 모르지만 주고 지금 또 가끔 몇 개 단체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또 서로 필요한 것을 상대가 필요한 것을 좀 알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단기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어떤 시각에서 우리 변화를 바라볼 것인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개개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우리는 조금 더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정책의 정권에 대한 합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교류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저희들 모든 국민들은 세 가지를 썼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모든 국민들이 또 정말 인권이라든 인간의 존엄성의 시각에서 보면은 점점 더 보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평등한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는가? 많은 시각도 있지만은 우리가 두 국가, 두 정권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북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시각, 그런 시각에서 한번 좀 더 돌아볼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 한반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수단적인 방법은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통일된 모습을 정말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그 목표를 중심 삼고 끊임없이 토론되어져야 되고요. 남북의 청년 대학생들이 만났을 때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체제가 더 중요한지 끊임없이 논쟁하고 했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내용에 대한 논쟁은 많았지만은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평등이 보장되고 갈등이 없는 나라, 가정이 안정된 나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정말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림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 마음속에서는 정말 자원봉사라든지 위에서 산다는 거, 위에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갈등은 심각할 겁니다. 똑같이 문화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조금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함께 심어졌을 때 훨씬 더 갈등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계로 갈 겁니다. 여러분, 자원봉사라는 내용들을 왜 이렇게 하루를 들고 나오냐면은 이 자원봉사의 모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태도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한다는 건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내보다는 두 사람, 많게는 더 전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출발하고, 가치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행동도 하는 것이죠. 그런 터 위에서 모든 영역과 부분에 다 스며든다면 거기는 갈등이 없어지겠죠. 갈등을 없애는 최고의 그 도구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운동이 곳곳에 확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같지만은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보다는 플랜카드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도 자원봉사활동을 물어보게 됩니다. 북은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저 호텔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거 있죠. 그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 것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 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5천만 명이 한 시간을 투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습니까? 5천만 명이 만 원씩만 내놓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매년 5천억 1조씩 모아놨다면 쓰지 않더라도 저는 그 기금을 모아가면서 통일이 시작되는 때 남북 민간이 만날 때 이 돈을 다 쓰겠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모아놨을 때 그 상징물은 그 실적은 북도 보게 되고 북한 주민들도 보게 되겠죠. 그냥 잘 사는 북한, 잘 사는 남한이 언젠가는 도와주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통일은 정말 빨리 옵니다. 동독의 통일도 근본적으로 그냥 서독에 흡수 통일된 게 아닙니다. 동독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난 것이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 베트남의 그 베트콩들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북의 모든 문제도 북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깨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길은 역사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가능성도 보았고 그 부분들은 정말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은 우리는 그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북에서 하비스를 쓰면서 평양에도 또 집도 짓고 하면서도 우리 무엇을 서비스 오피스 센터는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활동하는가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딱 두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도 남한에서 봉사해라. 왜 봉사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는 잘 사고 못 살고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봉사해달라는 거하고 다음 단계는 남북의 청년이나 남북에 있는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나 더 어려운 국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평화봉사 나가자는 것에 대한 제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사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그 합의문을 보고 참 잘된 합의문이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부감 없이 인정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장을 여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의 길은 최고의 넓은 길이고 액션은 느리지만은 길게 보게 되면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됐는데요. 네, 우리 장만사 회장님이 몇 년 동안 4년 전부터 뵀는데 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우리 이산가족들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리 많은 후계 세대들이 이 날을 통해 가지고 더 부모님들의 모든 또 걸어왔던 모든 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다져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부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봉사로 담는 한반도 통일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운동은 그 위에서 산다는 자원봉사의 비전이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보다는 보다 큰 남이라든가 국가라든지 또는 세계를 위해서 더 큰 부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가정도 국가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입할 수 있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입해야 됩니다. 자원봉사 정신이 가장 배경에 잘 깔린 이념이
바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초에부터 우리 민족들 한민족의 마음속에 아주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나라를 돌아봐도 한국 민족처럼 봉사활동을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개 만들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 달에 5개, 10개씩 만듭니다. 이해할 수 없이 너무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하는 삶의 가치관이 정치,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남북의 곳곳에 스며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능력들이 어느 한때 통일의 때가 오게 되면은 그런 정신 하에서 통일의 역군으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는 늘어지지만은 모두가 할 때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그런 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논쟁이 아니고 실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면서 교육하고 친해지고요. 그리고 봉사는 우리 속에는 보다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간들이 남북의 민간들이 만날 수 있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점이 어렵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는 바로 같이 살아오던 부모들도 있고 여기 계신 형제분들 있지 않습니까? 맡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그 힘의 뿌리는 봉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1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는 누구보다도 정말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것보다 더 따뜻하고 끈끈한 거 없습니다. 결정적인 한때가 왔을 때 가장 앞장서주고 정말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밝혀주실 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때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저희들은 늘 이런 기준에서 정말 곳곳에 자원봉사의 마음이 어린아이들, 청소년한테 스며들도록 늘 교육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걸어왔던 통일에 대한 내용을 공감하면서 짧게 이렇게 참고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